네, 출석은 뭐 적당히 넘어가죠. 네,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 팔파티 계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 아직 시간이 안 됐구나. 조금 출석 불러드릴까요? 푸딩님, 소롱님, 기웅님, 태우어머니님, 긍정의 힘님, 보석상자님, 바다님, 쪼매 있다님, 어서 오시고요. 끝내준 인생님, 김태웅님, 풍요로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청주맘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호연지기님, 류동진님, 태양양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해피정님, 흰까치님, 제육볶음님, 안동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연아리님, 어서 오세요. KD님, 해나님, 끝내주는 인생님, 이프로님, 졸졸졸님, 시몬스님, 김용성님, 시베리안 호세님, 어서 오세요. 자, 조금 전에 한 3시쯤 됐나요? 네. 3시쯤에 됐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갖다 때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이랑 이런 쪽에 폭격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때린 걸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이 같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지금 기자회견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잠깐 전에 기자회견까지 하고 제가 지금, 이거 안 되겠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송까지 열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일단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는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해서 그 반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바레인 쪽에 있는 미 5함대 네, 피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커집니다. 조금 상황이 지금 조금 안 좋아지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방송을 좀 열었어요. 이거 좋지 않아요. 네, 전쟁은 일단 무조건 좋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일단 그래도 수혜주를 찾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내일 우리가 다행히 그래도 3월 2일 날 휴일이잖아요. 휴일이라서 휴일이 좀 길어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좀 안 좋았을 텐데 지금 해외 쪽에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식의 얘기가 나오냐면 네, 4일간 쏟아부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1번 4일간 폭격할 것이다. 쏟아부을 것이다. 이 범위가 좀 넓대요. 이란이 땅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4일간 때려 부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2번은 이제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3번은 네, 수주일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끝난다는 얘기는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란이 일단은 반격까지 한 상태고 만약에 미국 함대가 그 피격을 받았다라고 한다라면 피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골치 아프겠죠? 자, 이란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전례 없는 레슨을 시켜주겠다. 네, 레슨을 이게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나 보네요. 학습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죠. 네,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너희들도 레슨을 한번 받아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일단 말 그대로 나오면 그래요. 지금 뭐 워낙 속보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종합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네 필터 없이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면은 이란 당국자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전례 없는 레슨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미사일 발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예요. 네, 호르무즈. 그리고 여기가 이란이죠. 이란이라서 여기가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항구죠. 항구인데 여기에서 지금 기름이 전 세계 20%가 이 자리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게 막혀버리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유가 폭등이에요. 네. 이건 무조건 유가 급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가 올라가고 금값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올 거고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 오를 겁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뭐 계속 말씀을 좀 들어왔었지만 정유 섹터 그리고 태양광 그 대체 에너지 있잖아요. 대체 에너지 태양광이나 2차 전지 포함됩니다. 2차 전지 그리고 가스 그죠? 가스 이쪽 부분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조금 수혜를 또 받는 애들이 해운주들. 네, 해운주.
해운주. 그다음에 전쟁 국면이기 때문에 중동 애들이 뭘 할까요? 방산 쪽에 대한 군비 확장을 좀 위해서 또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방산주들. 네. 이렇게가 일단은 수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화요일장이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수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요거 이외에는, 네, 아마도 골치 아플 거예요. 네, 미국 증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네들도 지금 보면은 어제 또 때렸거든요? 어제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등 포인트가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어제 다우지수랑 이런 거 다 빠지고 가면, 지금 미국 증시에도 악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어제 미국 증시 상황만 딱 놓고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네, 이 금융사 하나 뭐 파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런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물가 올라갔다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해서 엔트로피 그쪽 관련해서 뭐 제재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예전에 제가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제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엔비디아가 지금 어제도 4% 빠졌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10% 정도 하락을 해버렸는데, 실적이 좋았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어제 포인트가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매도를, 이런 것들을 미리 얘네들이 정보를 알고서 매도를 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 나오긴 합니다. 네, 그 부분이고. 요거는 어떻게 좀 잘 넘어가는 줄 알지 않았나요? 그죠? 네, 지난번에 제네바에서 핵 협상한 거 그냥 잘 넘어갔잖아요. 근데 어젠가 그전가부터 갑자기 트럼프가요. 마음에 안 든다. 네. 나 그런 자세들 마음에 안 든다. 너희들 그거 마음에 안 든다. 그 얘기 하면서, 지금 때리고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 군사 작전을 할 수도 있다. 군대를 쓰고 싶진 않지만, 쓸 것 같다. 뭐,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갑자기 지금 폭격을 해가지고 얘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다 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겠죠. 저는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고, 오늘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속보가 날라와가지고 보다가, 처음에는 뭐 그냥 한 방 때렸구나. 왜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공격한 것만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만 나왔다가, 그냥 이제 뭐 테헤란에서 이제 뭐 불길이 나왔다, 뭐 폭발음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냐면 예방적 차원에서 공습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더니 자기네들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핵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해군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겠다고 조금 좀 세게 어조를 얘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이거 그냥 쉽게 안 끝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있죠? 네,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거 좀 번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지금 이란이 그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반격을 때리고, 뭐 그러면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 주변에 5개 국가에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뭐 등등등 해가지고 미군 기지에다가 날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장이 안 열리잖아요. 네, 장이 안 열리니까 뭐 사실적으로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건 없습니다. 뭐 어떡하실 겁니까, 그죠? 네. 근데 참 걱정은 되잖아요, 그죠? 네, 걱정은 되잖아요. 지금 뭐 속보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여기 나왔네요. 이란 반격 나왔다고 또 나오죠. 네, 이란 반격, 카타르,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공습하고 있다. 이게 미군 기지를 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레인 쪽에 있는 그 함대가 피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골치 아프죠. 미사일을 막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애들이 뭐라고 했냐, 미국에 대한 우리의 보복의 레드라인은 없다. 우리의 대응은 공개될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없다. 중동에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산은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피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며칠 전에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 다 피하라고 얘기는 좀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고. 조선주가 악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조선주는 악재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잠수함이나 이런 방산 쪽 연결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조선주를 이제 뭐 나쁘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단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요일 시점은 이게 만약에 이제 주말 동안에 잘 정리가 돼서 그냥 끝내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좀 장기화된다거나 조금 길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정유 섹터,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 네, 에너지 관련주예요. 에너지 관련주, 그다음에 방산주, 그다음에 뭐 그 정도가 아닐까요? 아까 내가 뭘 말씀했죠? 예, 해운주도 사실은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운주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일단 전쟁 상황에서 올라가는 주식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딱 그 몇 개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영향받아서 빠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질런지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근데 살짝 이제 조금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괜찮은데 살짝 쫄리는 구간이 됐어요. 네, 살짝 쫄리는 구간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네, 골치 아픈 상황이 좀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중동에 있었으면 지금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요거를 좀 보셔야 되고, 이제 속보가 계속 나와요.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네, 우리가 계속 보긴 해야 되는데 뭐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네, 저거 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 요것도 다 그런가요? 네. 뭐 아무튼 네, 세 개로 봐야 되나요? 네, 하여튼 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란도 미에도 반격 개시한다. 이렇게 미군 표적. 그 다음에 이미 뭐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제 호르무즈가 막힐 가능성이 일단 생긴 거죠. 이게 국제 유가가 만약에 이 구간이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유가가 100불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100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사실, 네, 뭐,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 나면 원래는 좋지 않고, 우리가 또 미안할 수도 있죠. 뭐, 우리는, 야, 그래, 뭐, 어디 지진 났다면은 뭐 지진 관련주, 어디 뭐 전쟁 났다 그러면 전쟁 관련주에서 뭐가 올라갈지도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미안하긴 하죠. 미안하긴 한데, 그건 그렇고, 우리는 또 우리잖아요. 그죠? 네, 그건 그렇고, 우리는 또 우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 시작한 지 이제 10분 됐습니다. 그래서 서방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겠죠. 지금 중국 쪽도 가볍게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런 그 위성 사진들을 이란이 활용을 해가지고 미군의 어떤 병력이나 이런 배치나 이런 것들을 다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 아마도 중국은 네, 그냥 또 뒤로 빠지겠죠? 네, 뒤로 빠질 거고, 이번에도 우리가 타코 트럼프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트럼프의 타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허를 찔렀죠. 완전히 허를 찔른 모습이라서 요거가 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예방 타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이란 최고 지도자 집무실 근처가 피격됐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로 나왔고, 이란은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고 나서 네, 진행하는 포인트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사업장이나 휴교령, 이제 집 밖에서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왔던 부분인 거죠. 지금 일단 이란이 공격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공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고받고를 했는데 여기서 미국이 물러날 것이냐, 예, 여기죠. 네, 미사일 산업, 해군을 파괴할 것이다. 전멸시켜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작전이 끝나면 이란 국민들한테 네, 이란 정보를 접수하라,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하얀색 USA 써진 모자를 쓰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란의 위협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뭐 미사일 산업하고 전부 다 때려 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란 군인들에 대해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을 하라. 안 그러면 죽음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있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네, 지금 보시면 이란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항공모함 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용기들 그런 것들이 많이 집결되어 있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징후는 계속 있었는데 이번 주에 있었던 핵협상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또 다음 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협상하자라고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때리고 들어가서 일단은 뭔가 이제 힘의 차이를 좀 보여준 다음에 야, 니네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더 때릴 수도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일단락 짓고 협상에 들어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추가적인 공격이 없다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일촉즉발이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이 뭐 상대적으로 뭐 공격을 안 했다고 한다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요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조금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번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어차피 뭐 내가 방송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넘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요 부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뭐 여러분들한테 타격이 갈지는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네, 일단은 영향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그냥 뭐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이 항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요게 기간이 좀 걸릴 것 같단 말이죠. 다행히 토요일이고 우리가 월요일까지 휴무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안 받겠지만 화요일장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걱정 포인트를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어떻게 타격을 할 것인지는 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있는 핵협상, 요것도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되면은 서로 얼굴 붉힌 상태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네, 니네가 우리 공격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네. 네, 그 뭐 실시간으로 그런 방송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재방송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텔레비 틀면 다 나옵니다. TV 보면 다 나오고 뭐 유튜브든 뭐 뉴스든 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방송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아유 뭐 전쟁 났는데 우리 주식 걱정이 있으니까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또 여러분들의 그 대응은 또 대응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전쟁은 일단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빨리 끝나느냐, 길게 끝나느냐, 오래 끌고 가느냐 그 차이죠. 네, 과거에 이라크 전쟁, 걸프전 때도 상당히 좀 피곤했어요. 피곤하고 오래 걸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는 1년이 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단기적 충격은 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단기적 충격은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이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 매도를 엄청 쳤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요 구간들이 오늘 제가 종목 진단 해드린 거 보시면 네. 그 외국인들의 2월달 매도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만 25조 원이잖아요. 25조 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미리 알고서 그렇게 계속 팔아먹은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인버스 타임인지는 모르죠. 네, 왜냐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처럼 크게 터지더라도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장이 열리게 됐을 때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다음에 지리멸렬하게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유가가 올라가면 무조건 물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은 같이 연결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PPI 지표에 대한 모습이 지난주에 미국에서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 안 좋게 나오면서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졌냐면
AI 쪽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증가해서 PPI가 늘어났다. 이제 AI를 통한 과도한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PPI가 올라가면, PPI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즉 도매 지수죠. 공장에서 만드는데 돈이 이만큼 든다라는 것이 PPI 지표인데, 즉 공장에서 생산한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공장에서 생산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유가 급등으로 해서 물가 인상이 연결돼 버리게 되면 우리가 2022년도에 있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맞먹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이 상황에서 짧게 끝나느냐, 길게 가느냐.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짧게 끝나느냐, 길게 가느냐인데 미국과의 직접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미국이 뒤에서 무기를 제공해 주긴 했지만 실제적인 참전은 아니잖아요. 유럽도 참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은 주긴 했지만 네, 전쟁이 오래가는 형태로 갔었던 부분이고, 이거는 미국이 직접 타격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타격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전쟁이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란의 그런 군사력 부분들이 사실 이스라엘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미국이 밑에서 딱 해놓고 나서 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밀리겠죠. 그래서 군사력 측면에서 많이 밀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길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충격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좀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좀 많이 네,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연준이 이번에 보고서 받은 거는 어제 보고서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연준의 파월 의장도 긴장했다라는 얘기가 있어. 파월도 긴장했다. 뭐 그런 제목이 나왔나? 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뭐였냐면 2028년도에 금융 위기가 온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정도의 약간 네, 좀 리스킹한 부분들이 금융시장 쪽에서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쟁을 갖다가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애매한 거죠. 지금 미국 기지가 공격을 받았어요. 네, 공격을 받아서 얼마나 때려버릴 것인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속보는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되고, 제가 지금 전달에 이 방송을 하는 이 중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죠. 네. 뭐 지금 보면은 이쪽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란 이스라엘의 즉각 공습 반격, 네, 핵 미사일 위협 제거 1차 목표, 네, 그다음에 뭐 등등등 이란도 공격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네, 공격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죠. 네, 피격을 받았어요. 미사일을 얻어 맞은 거야. 그래서 깨졌다,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더 공격을 세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당장의 포인트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고, 뭐 일단 좀 멀리 있잖아요, 그죠? 네, 좀 멀리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하실 때는 뭐 속보를 계속해서 뭐 보고 있으실 필요는 없겠죠. 뭐 마음만 뒤숭숭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럴 수 있겠는데.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뭐 가봐야지 압니다. 어차피 이틀 휴일이 다 남았잖아요. 오늘 공격 들어갔지만 일요일 있고 월요일도 휴무이니까 당장은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전쟁이 만약에 이때까지 안 끝나고 계속 폭격을 한다, 계속 공습 준비가 있고 막 긴장 상태가 팽팽하게 간다, 그러면 이제 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네, 전쟁이 진행되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떨어지는데 이번에도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은 기회다 해서 계속 매수가 들어온다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네, 살짝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이제는 좀 걱정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동안 개인들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ETF로 들어오던 기관의 물량이 못 들어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은 여기다 대고 계속 떨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매수가 안 들어오면 이거 외국인 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포지션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냥 끝! 이란에 무조건 항복, 뭐 핵 없애겠다, 뭐 등등등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월요일날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당연히 봉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요거는 가늠이 안 가는데 아마 월요일날 보시면 아시겠죠? 월요일날 미국은 저거 하지만 월요일날 오후 되면 유럽이라든지 다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 열리죠? 네. 얘들 영향 어떻게 받는지를 보시면 네,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 일단 봉쇄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유가 상승이니까 정유 섹터, 대체 에너지 네, 요쪽 그냥 가는 겁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요쪽으로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해운주 꼽사리 낄 수 있어요. 네, 해운주 요쪽 포인트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방산주죠. 네. 방산주 이렇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라고 생각해요.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요 정도가 아닐까. 뭐 물론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재료가 또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관계없고 그냥 간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와, 어찌 될런지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주말에 나오면은, 의도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주중에 안 하고 주말이면은 증시를 보호하기 위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서 뭐 후다닥 해놓고 그냥 충격 완화시켜가지고 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일단 증시 흐름은 나쁘지 않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시장이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나오면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걱정을 아주 많이 하실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의 타격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 이 섹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섹터는 일단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다른 섹터들은 내려올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은 받겠죠. 그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 포인트를 세게 칠 것이냐. 자, 이 이후도 중요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저쪽으로 2022년도 22년도 한번 넘어가시면 2022년 넘어가시면은요, 여기 전쟁 이후에 이렇게 횡보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던 바로 그 시기예요. 전쟁 안 터질 것 같은데 하다가 터진 거거든. 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길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물가 상승이 떠오르게 되면서 그 지랄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요거 또 나옵니다. 네. 여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얻어맞는데 얼마만큼 얻어맞을지는 나는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그 다음에 뭐 좀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겠죠. 네, 어쨌든 화요일 날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한 번 정도 얻어맞고 반등이 바로 나올 건지 그런 것들도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미국이 참전했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찍 끝나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네, 그 종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질질 끌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란이 땅덩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요거를 다 그냥 골고루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뭐 곳곳에 있잖아요. 지금 곳곳에 지역 곳곳에 미사일 기지, 뭐 핵 기지, 뭐 이런 것들 다 있고 뭐 그렇게 있기 때문에. 때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말 내내 때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맞아요. 신용이 지금, 32조? 네. 아무튼 뭐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30조가 지금 넘는 상태에서 신용 이참에 아예 떨어버리자고 생각한다면은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신용을 털기 위한 형태로 가겠다 그러면은 지금 공매도가 그 대차장고가 156조 정도 쌓여 있습니다. 네.
156조가 쌓여 있거든요. 156조가 쌓여 있는데 요게 공매도로 들어오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이게 안 들어와요. 왜냐면 계속 받아주고 있으니까. 네. 계속 받아주고 있으니까 공매도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팔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현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차장고를 계속 쌓아놓고 기다리는 중인데 만약에 이게 진짜 트리거다. 네. 이게 조정의 트리거다라고 한다면 이거 공매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량과 공매도 합쳐지게 되면 네, 신용 물량 터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B2이신 분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 B2가 아니신 분들은 뭐 주가가 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내려갔다가 또 반등 바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포인트 이용해서 또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실 거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일찍 끝나버려. 뭐 오늘 공습해가지고 내일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네. 내일 끝날 수도 있어요. 내일 끝나면 그냥 하하호호 하다가 뭐 잘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협상 무조건 뭐 다 수용하기로 했다. 이란이 네, 미국의 조건 무조건으로다가 네, 수용한다. 이렇게 나와 버리게 되면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은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아직은 없고 대신에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기는 합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이거 지금 네. 바레인에서 지금 이게 미사일을 쳐맞은 거잖아. 이거 미군 기지가 폭격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얘들 지금 살짝 기분 나쁠 수가 있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면은 네. 요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이란을 둘러싸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시리아라든지 이렇게 그 위쪽에 그 이스라엘을 좀 싫어하는 애들. 이럴 때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란하고 붙어서 같이 쌈 싸먹고 싸움이 들어오면 이것도 좀 골치 아픕니다. 그 미국이 만만하게 보고 가서 그냥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체를 번질 수가 있고요. 상황을 보고 있다가 지금 러시아 군함도 지금 이란에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픈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빨리 끝내자. 네. 그냥 빨리 끝내자.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서 빨리 끝내자.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협상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네. 협상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때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지난주에 며칠 전에 협상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트럼프가 계속 투덜투덜 됐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 때려놓고 그 다음에 자, 이 정도 봤지? 자식들 말이야. 더 때릴 수도 있어. 니들 조심해.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다음번 협상에 들어갈 때는 네, 이란 애들이 그냥 네, 끽소리 못하고 협상에 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막 공격 들어갔는데 지금 이란이 그냥 네 날려버리는 거죠. 네. 미국과 이스라엘 정권의 새로운 군사 공격은 이란과 미국의 외교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즉 협상 상황에서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침략 행위. 이란의 정당한 권리니까 나는 보복하겠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쭈 우리도 피해를 받았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내일 끝나면은 네, 더 괜찮을 수도 있고요. 가능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 전쟁이 나왔을 때 이게 우크라이나처럼 이게 길게 되면 뭐 이 상황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공교롭게도 3월 18일 날 17일 18일 날 네. FOMC가 있습니다. FOMC. 그죠? 바다님 매수 문자가 토요일 날 없지 않았나요? 네. 뭘 또 사셨길래 그러지? 매수를 지금은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일단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일단 네. 기도하세요. 빨리 끝나기를. 네. FOMC가 있어요. 이번에 점도표 발표되는 중요한 건데 지금은 금리 동결인데요. 네. 금리 동결인데
이렇게 되면은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기도 있죠. 12일 날 만기일이에요. 네,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네. 이번 주에 협상이, 그러니까 3월 다음 주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협상이 있을 거니까 안 때릴 거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다 안 때릴 거라고 생각했어. 다 안 때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때리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네, 엿 같은 네, 상황이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 봐봐요. 네. 열받았다고 얘기하죠? 네. 장대한 장대한 분노 작전이라고 명명한다.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면 이거는 지금 지도부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이참에 뭔가를 좀 이거는 트럼프 지지율이 요즘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왜 떨어졌어요? 저거 관세 이야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일각에서 뭐 탄핵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탄핵 얘기도 나오니까 굉장히 좀 심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네,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굉장히 좀 쉬운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네, 왜냐면 지지율이 낮아졌을 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거든요. 네,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죠? 트럼프가 미워도 우리는 지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미워도 우리는 지면 안 돼. 미국을 응원하게 돼. 없던 애국심이 생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은 보통 지지부가 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도부가 지금 항복 안 할 것 같아요. 다 죽어야지 끝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 이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전쟁의 목적이라면 요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랑은 관계 없습니다. 우따블루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네, 뭐 저거 있겠죠. 네, 뭐 긴장 상태로 가는 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랑 관계가 없습니다. 네, 우리랑 관계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전면전 발발했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럴 수도 있느냐면 매수가 굉장히 강했을 때 이야기예요. 네,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을 땐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유가가 급등을 합니다.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물가인데 물가. 시장이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간다였잖아요. 근데 금리가 물가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고 긴장 상태에 들어가죠. 경기가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대한 어떤 주가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이나 유가 쪽으로 무조건 네, 주가 반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별 영향이 당장은 없겠다. 그건 전쟁이 빨리 끝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 때리게 되면은 요거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네,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참전했다. 네. 미국이 직접적으로 주체다 이거죠. 러시아나 이런 애들하고 다르게 미국이 직접적으로 주체다. 그러면은, 입대 중이신 분들은 관계 없습니다. 네. 중동으로 끌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입대 중인 애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우리나라 뭐 예전에 96년도였어요. 무장공비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그럴 때는 걱정하셔야 되겠죠? 네. 뭐 서해 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는 걱정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고민하지 마세요. 네. 해외 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그냥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월요일 날 아시아 포인트. 네. 아시아 포인트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워낙에 이제 많이들 집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들이게 된다라면 네, 증시는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와우,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주가 안 빠지네. 이거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개인들이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관망하자라든지 매수를 축소한다든지 나는 좀 팔아야 되겠다는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부터는 위험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빠르게 종결되는 것을 바라셔야지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지금 들어갔지만 뭐 내일까지는 가겠죠? 그러니까 내일 안에 끝나버리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외신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뭐 한 4일은 걸릴 것이다. 4일은 걸릴 것이다. 4일? 네. 4일 폭격. 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일주일 정도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수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오늘 내일 때리고 그냥 끝 해놓고 나서 협상하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계속적으로 폭격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게 되면 개인들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란의 국민을 해방시켜줬다. 이런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시기라서. 참, 네, 골치 아픈 상황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다 봐야지 하는 거고요. 자, 개인들의 포진에 달려 있어요. 개인들이 뭐 대동단결 해가지고, 야이씨, 그런 필요 없어. 그냥 더 사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전쟁 상황이 계속됨에 따른 불안한 감정, 불확실성이 들게 돼서 나는 매수하기 싫은데 나는 이쯤에 좀 팔아야 되겠는데 라고 균열이 나오기 시작하면 네, 그 틈에서 상당히 피곤한 네,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름값은 무조건 오릅니다. 유가 무조건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름값, 금값, 안전자산 네. 무조건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에 달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개미가 흩어질지 안 흩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흩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때렸어요. 여러분들 뭐 수급 동향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여기 어디 있니 수급 요 기간별 집계 한번 봐보세요. 이 수급이 2월 2일부터 해가지고요 27일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21조를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개인들은 많이 안 샀네. 4조밖에 안 샀어? 왜 그랬을까? 통합으로 봐야 되겠죠? 예, 25조. 그죠? 25조 팔아먹었다니. 넥스트레이드에서 많이 샀어요. 사람들이. 맞아요. 조선주가 방산처럼 안 섞인 애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은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기관 쪽, 이 금융투자가 지금 16조를 산 거잖아요. 요게 이제 끊긴다는 얘기야.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화요일날은 무방이 있어요. 생주님. 넥스트 방송은 뭔가요? 화요일날 무방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만약에 흩어지거나 매수를 주춤하게 된 상황이 되면 이게 안 들어와요. 지금은 ETF 쪽 매수가 계속 들어가니까 딸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매수가 꺾이면 쟤네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외국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월요일날은 오전에 방송이 있잖아요. 유료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생기님, 오전에 유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왜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될 거 없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든지 간에 네 지금 네 월요일 날은 쉰 날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월요일까지 우리는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면 월요일 날 아시아 국가들은 안 쉰단 말이에요. 네. 월요일 날은 안 쉰다고. 뭐 아시아, 뭐 유럽 이런 거 다 안 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주고받고 할 때 보면은 얘네들의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공포감이 원래는 맞기 전에 공포감이 더 세요. 네, 막 그냥 왜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잘못해서 야 줄 서 이렇게 하고 앞에 애들 막 빠따 맞고 있는 거 보면 뒤에 서 있으면 무섭잖아요. 네, 월요일 날 방송은 없는데요. 쉬는 날인데 그럼 모르겠네요. 이제 봐봐야죠. 볼게요. 네, 월요일날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상황이 진행되면 월요일날 밤에 방송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네, 유럽 상황이나 네,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변하는지 당사자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 국가 증시 상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걔네들이 네, 급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 화요일날 피해갈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유가도 이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피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바로미터겠죠. 그냥 다행인 거예요, 지금. 네, 다행인 겁니다. 왜 다행이냐? 너무너무 다행인 것은 뭐다? 휴일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있어요. 진정이 되면 그래도 충격은 받겠지만 진정이 되면 그래도 나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네, 월요일날 다른 국가들 때려맞고 미국도 폭락하고 그러면 우리도 화요일날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이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서 끝!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걸프전 때하고 양상이 비슷하게 가면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니까. 지금 모두가 의심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이 주식시장 끝나고 나서 공격한 거 아니냐. 네,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긴 하더라고요. 네, 주가 떨어질까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그 이라크 공격할 때 예전에 걸프전 할 때도 미국이 빨리 끝낼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1년 넘게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군사력이 거의 비슷했다라고 평가를 받죠. 이란이 조금 더 세다고 얘기했던가요? 근데 이란은 지금 핵도 있고 뭐 모르겠다. 난 살 만큼 살았는데 죽여버리자. 이렇게 네, 할 수가 있어서 월요일날 많이 샀네. 네, 많이들 샀어. 왜 샀어요?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많이들 샀어요. 주식 왜 샀어요? 그러니까요. 네, 누가 그 미국에 계신 분들은 트럼프한테 뭐 얘기 좀 해보세요. 이게 귀찮아 죽겠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전쟁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더는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이스라엘의 이번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이번에 공습을 하면서 하메네이랑 피제시키안을 암살시키겠다라고 했었다. 야, 이거 진짜 들으면 열받겠는데 또? 근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란에서 이런 얘기 했었죠. 그 군사 사령관들 모아가지고 야,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니들이 독자적으로 공격해라.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뭐 현재 건강한 상태를 보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뭐 무력화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네,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워낙 군사력이 조금 네, 압도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날 안 사는 게 왜 소외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금요일날은 주가가 빠졌잖아요. 금요일날 시장이 빠지지 않았나요? 금요일 우리 시장 빠졌는데 왜? 외국인들 매도 많고 시장 빠졌는데 왜? 안 사면 소외된 겁니까? 이게 목요일에 샀으면 모르지만 금요일에는 왜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네. 뭐 원하시는 대로, 네, 저희 리딩 종목은 현금이 아닙니까? 네. 자, 그래요. 그래서 뭐 더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제가 또 네, 상황 보고 있다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이제 더 이상의 특별한 얘기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제 NSC, 네, 실무회의를 개최했네요. 뭐 그냥 네, 특별한 건 없겠죠. 네, 이쪽 지역에 대한 우리 교민의 안보를 해라.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지금 계속 네, 폭격 소식이 외신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주고받고 막 하는가 봐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뉴스가 아주 뭐 기분 나빠지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피곤하다. 네 지금은 좀 그렇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무력 충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다 전쟁이야. 이쪽은 뭐 다 전쟁이야. 왜 그러냐. 그만하지.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요. 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고 지금이 아니면 뭐 매수할 기회가 없어질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회는 충분히 옵니다. 그래서 현금 잘 쥐고 계시는 거 맞죠? 네. 현금 잘 쥐고 계신 거 맞죠? 현금 잘 쥐고 계시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써야 될 타이밍이 오는데 현금이 없으면 기회가 왔을 때 주식을 못 삽니다. 그리고 위쪽에서 지금 다 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재수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주가 떨어지게 되면 다 들고 물리는 거예요. 네, 다 가지고 물리는 거라서 요거는 네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좀 생각하시고요. 네, 새로운 시장님은 진짜 새로운 시작 하시겠네. 네, 그죠? 네. 자, 아무튼 네. 폭락은 좀 피해가고 뭐 질서 있는 조정 아니면은 횡보 뭐 이게 이제 우리의 최선일 것 같긴 합니다. 여기서 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 올라간다는 판단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이게 전쟁이 일찍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게릴라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계속 그냥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부담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되고 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네,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포지션은 일단 조금 더, 네, 지켜보자고요. 네, 이제 속보 이런 거 이제 다 아셨을 테니까 속보 좀 보고, 상황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대차장고에 대한 종목들, 네, 내일은 대차장고에 대한 종목들 이야기 해드릴 거니까, 네, 공매도가 혹시라도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정도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네, 끝내려고 했는데 10분만 더 할까요? 네. 아니요. 네. 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강했던 종목은 견디고 그런 게 아니라요. 네. 그냥 일시적으로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죠.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쟁이라는 이슈는 올라가는 종목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다 빠진다 보시면 돼요. 빠졌다가 빠르게 반등하는 거는 있을 수 있죠. 즉, 중요한 건 뭐냐면, 급하게 올랐던, 즉, 강했던 종목들은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응?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급하게 또, 네, 얼굴을 또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의주시할 수가 있겠죠. 근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 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아마 이 전쟁 상황이 연결되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정고점을 넘지 못한다거나, 다음번에 하락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라면, 요거는 거의 빼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그 조정을 빌미로 주가를 때리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정유 섹터나 네, 석유 관련주들, 네, 석유 관련주, 뭐, 흥그석유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것들 포함될 수 있고요. 석유, 대체에너지, 네, 대체에너지, 뭐, 가스 포함이네요. 가스 포함, 2차전지 포함 이런 것들, 태양광, 예, 대체에너지 좀 올라갈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뭐, 사실 걔네가 뭐, 크게 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네, 중동 지역, 중동 전쟁은 그냥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란 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해운주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네. 신재생도 수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뭐 등등등등등. CS 아니었나? 뭐 하여튼 태양광, 풍력, 뭐 2차 전지, 뭐 배터리 뭐 포함해서 이런 거 다 정유, 네, 이런 쪽,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운주도 포함시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네 포지션이고, 그다음에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방산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키워드는 요 세 가지가 거의 전부 다일 거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개별적으로 내가 좋은 호재가 나타났다, 뭐 어땠다, 그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개별주겠죠? 네, 개별주.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이제 호재 나왔으니까 간다 하는 종목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떨어지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거, 이 하락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약이냐, 독이냐는 가봐야지 합니다. 네. 즉, 일단은 사람들이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가 끊기고 매도가 들어왔을 때 주가 떨어졌어. 근데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전쟁이 진정이 된다거나 상황이 마무리가 됐어. 지금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바로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네, 더 강력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주가가 위쪽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가 오히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던 조정이 없이 그냥 달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뭐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이 일어났다. 요거는 팩트. 네, 요거는 팩트. 전쟁이 일어났다는 팩트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얻어맞은 상태에서 이란도 반격을 한 상태고, 네, 미군 기지가 지금 폭격을 받은 거잖아요. 네, 미군 기지가 피격을 받았기 때문에 미군 기지의 피격은 미국을 더 열받게 할 수가 있어요. 정당화시킬 수가 있죠, 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악재 해소가 아니라 악재가 언제 해소가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사소한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 뭐 예전에 걸프전 때도 다 그렇게 했어. 주식 하시는 분들 괜찮다, 뭐 금방 끝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네, 낙관적으로 보셔서는 안 됩니다. 네. 무조건적인 낙관은 안 되고 또 무조건적인 비관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 보고 네, 생각해 보고 결정하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주식 시장에 대한 관점은 일단은 떨어진다가 80%, 8, 90% 되겠죠. 거의 뭐 100%는 모르겠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8, 90% 정도는 지금 네, 주가는 떨어진다 쪽으로 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느냐, 그다음에 요 휴일 기간 동안에 전쟁 국면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테헤란이 수도 맞아요. 테헤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지금 이란이 여기 많이 두들겨 맞았고, 다 때려부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이란의 해군도 때려부시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해군 때려부시려면은 호르무즈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은 아직 미사일만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만약에 지상전 들어간다라든지 뭐 기타 등등 나오게 되면은 골치 아프죠. 지금 아직 전면전도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미사일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미국이 이제 지상전 들어간다 해가지고 뭐 탱크 갖다 집어넣고 뭐 비행기 갖다가 폭격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네, 조금 골치 아파지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좀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미사일을 막 그냥 수십 발 날려가지고 수천 발 날려가지고 뭐 항공모함이라도 이제 그런 일은 없겠지 설마? 네, 뭐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들 하나 침몰당한다. 그러면 눈깔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일단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지금 워낙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자만하고 있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끝내겠다. 네, 그래서 지도부만 노리고 들어가는 거. 이스라엘한테 먼저 공격해라. 이 부분도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자 오빠님 어서 오세요. 네. 갑자기 생방이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북한도 한국 완전 붕괴시킨대요. 네, 근데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는 네, 뭐 친하게 지내고 싶다, 뭐 얘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될란가는 네, 모르겠네요. 가봐야 되겠지. 자, 아무튼 예, 이번 상황은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려서 서로 주고받은 상황보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참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미국도 같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대신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끝나서 일단은 끝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란이 반격이 너무 거세, 막 그냥 막 죽자 사자 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막 나가서 뭐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시장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요. 네,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네, 일단 기도를 좀 하세요. 그래도 미국이 얄밉지만 빨리 좀 끝내세요. 네. 빨리 좀 끝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좀 하시는 게, 네, 화요일 시점에서, 네, 좋아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 속보가 또 나온 게 있을까요? 네, 특별한 거는 더 안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계속 뭐 이제, 지금은 이제 한 템포 쉬기 하겠죠? 네. 뭐, 요거는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의외 패싱 해가지고 그냥 간 거였어, 이번에? 이번 작전은 전쟁으로 인식한다.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 공격하면서 저거를 좀 얻었나 보다. 자신감을 좀 얻었는가 봐. 이번도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한 거네. 왜 그랬을까? 네. 그냥 막 한 거죠. 이번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네. 이것도 반대가 좀 많긴 하겠다. 그죠? 네. 반대도 곧 많을 것 같긴 해요. 큰일 같습니다. 국장이 큰 영향 안 받는다고요? 지리적으로 먼 거리라서? 우리나라가 먼 거랑은 관계는 없고요. 네. 뭐 아무튼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탄핵당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계속 네, 특별 비상 상태 이거 지금 단기간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봐야 돼요. 네, 엔트로픽 인공지능 사용 금지 명령. 제가 이거 얘기해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AI가 저 엔트로픽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전쟁 말고요. 그 뭐 일자리 없어진다 해가지고 뭐 주가 폭락하고 금융주 폭락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가 엔트로픽 때문인데 이거 사용 금지 명령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I 쪽에 대한 제재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쪽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참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것만 보시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 개시. 이스라엘도 맞았는데? 그죠? 텔 아비브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얻어 맞은 거잖아요. 그죠? 30에서 75발 발사 중에 있다. 더 봐야 되겠다. 그죠? 지금 현지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데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앱스타인 문서 때문에 할 수도 있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게 그러네요. 네.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나는 요격이 되고, 하나는 개활지에 떨어졌다가 되어 있으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뭐, 계속 공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또 말 것인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나왔네요. 네, 중동 미군, 이란을 4일에서 5일 동안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강도의 공격 시에는 일주일 정도, 네.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4일에서 5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휴일을 넘어서는 자리예요. 네? 휴일을 넘어서는 자리라서 살짝 골치 아플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지금 해군 함정 18개, 항공기 90개, 그 다음에 여기저기 주둔기지에 갖다 놓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미군 기지가 공격받아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공격만 받으면 상관없는데 뭐 기지가 무너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군함이 뽀개졌다거나 전투기가 박살났다거나 이거 나오면 애들 열받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누구 미군이 죽었다거나 이렇게 나오면은 골치 아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네 석유
대체에너지, 해운주, 그리고 방산주 제외는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개별주만 나오면 네, 나머지는 다 빠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떨어지고 나서 네, 다 떨어지고 나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런 거. 네. 주식, 비트코인, 종목 추천, 인플루언스, 자산 공개 의무화 뉴스요? 모르겠는데요. 네. 자산 공개 의무화는 뭐예요? 그건 선행매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선행매매 안 하면 관계없는 거 아니야? 나 돈 없다고 하면 되지. 뭐 주식 안 해버려? 네, 뭐 주식으로 잔뜩 갖고 계시면 약간은 애매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철강도 그 어지간한 거는 웬만하면 다 떨어지지 싶은데, 네, 지금 철강은 왜요? 아, 저거 방산 쪽으로 연결돼서. 뭐 그렇게 엮이면은 다 엮일 수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계좌 공개 안 하면 추천 종목이 없으면 선행매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뭐 나중에 어떻게 하겠지 뭐. 알아서 네. 그게 워낙에 그 사기치고 주식으로 저거 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뭐, 실제로 내가 매매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는 뭐 관계 없는데 뭐, 나중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보여주면 되잖아.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궁금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그죠? 그리고 나는 현금밖에 없어. 그러면은 뭐, 뭔 상관?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없다. 내가 안 사면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음지로 또 넘어가요.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 제가 증권사 다닐 때는요. 증권사 직원들은 주식 투자를 못하게 했었어요. 주식 투자 못 사게 했었는데 못 사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일가 친척들한테 계좌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매매하고 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효력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뭐 어떤 종목들 원자재 쪽 같은 경우는 물가 올라가니까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구리 같은 경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 탄환을 만든다, 뭐 폭탄 만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전쟁이 일어났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네. 지금 전쟁은 일어났어요. 네.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만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수주가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네, 탄약 고갈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려나? 네, 동맹 지원 부족 이러면은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만약에 말이죠. 네, 이란에 대해서 때리고 들어갔는데 그냥 종결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서 후퇴를 하게 됐다. 그러면 미국 완전히 이거는 네, 개판되는 거죠. 네, 개판되는 겁니다. 종목 진단 안 돼요. 네, 종목 진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뭐 상황으로 참고해 보시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전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전체 전력을 거기다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근데 많이 갔어요. 이라크 때보다 더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건, 네, 현재로서는,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빨리,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과 추가돼야 할 건, 요거는 옛날에 그 전에 했었던 거고요. 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나요? 네, 그래서 뭐 특이한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제는 요 구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추가적인 어떤 내용은 없어요. 네, 추가적인 내용은 없고, 일단 이란의 반격까지는 나왔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은 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신 쪽을 갖다가 또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정도만 살펴보시고요. 네. 그냥 빨리, 네, 빨리 끝내고 좀 정상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보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뭐, 특별하게 의미 전달이 많이 잘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냥 여러분들 뭐, 걱정하시라고 방송 튼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건, 네, 우리가 월요일까지 쉰다는 거, 그거 하나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갈게요. 네.